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반도체가 없었다면 오늘날 삼성, SK 같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반도체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패권을 지키기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은 자체 기술을 개발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반도체 이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먹거리는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세계 경제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이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삼아야 할 강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미국 MIT 최고 권위의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MIT 산업공학 및 경제학 교수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과학과 기술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수많은 국가들의 산업 혁신과 경제 발전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며 이러한 기술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넘어 새로운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또 한 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가 굴러갈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배터리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이 이미 세계적인 강자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위산업, 즉 방산산업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무기 도입을 늘리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은 세계 경제에서 단순한 조립 공장으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한국은 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에서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배터리와 방산 산업에서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지금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도로를 지배해온 내연기관 차량이 점차 자리를 내어주고 있고 그 자리를 전기차가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며 전기차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래 생존을 위해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름 아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심장과 같습니다. 주행거리, 충전 속도, 내구성 등 핵심 성능이 모두 배터리 기술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더 긴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충전 속도를 높이며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산업의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LG엔, 삼성 SDI, SK온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테슬라, GM, 폭스바겐, BMW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의 배터리를 공급하며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배터리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오랜 기간 축적해온 기술력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급속 충전 기술, 안전성을 강화한 배터리 시스템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둘째,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전략적 협력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단순한 전기차 부품 제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 항공기, 우주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터리 기술의 발전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도 있습니다. 중국은 BYD를 앞세워 공격적인 시장 확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CATL은 배터리를 중심으로 저비용 고효율 제품을 내세우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고성능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니켈 함량이 높은 NCM 배터리는 더 긴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원자재 확보 경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배터리 생산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희귀 금속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원자재 확보를 위해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원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시장을 넘어서 미래 에너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시장을 넘어 배터리는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려면 필연적으로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과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중국 또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환경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SS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소와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재 글로벌 ESS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대규모 ESS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배터리 저장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세계 ESS 시장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대형 발전소뿐만 아니라 가정용 및 산업용 ESS 솔루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ESS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전기차 시장보다도 클 수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한 대에 하나만 필요하지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국가 단위의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수명이 긴 배터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ESS에서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기업들이 ESS 시장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도화된 배터리 기술력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이를 ESS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과의 협력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전력회사 및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과 협력하여 ESS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기차 배터리와의 시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축적된 배터리 기술과 생산 능력을 ESS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SS 시장에서도 도전 과제는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 화재 위험성입니다.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은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안전성이 요구됩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배터리 발열을 줄이는 첨단 냉각 기술과 화재 예방 시스템을 개발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ESS 배터리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교체되지만
ESS 배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수명 연장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전고체 배터리, 리튬인산철 배터리 등 장수명 배터리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확장은 ESS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전기 선박, 우주 개발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배터리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비행기와 드론 같은 차세대 이동수단은 가볍고 강력한 배터리가 필요하며 대형 선박도 점차 전기 추진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서도 배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성과 우주선은 태양광 발전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태양광이 닿지 않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스페이스X와 한국의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기업들은 우주산업 확대에 발맞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는 전기차를 넘어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이 또 하나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또 다른 핵심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은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현대전에서 드론, 레이저 무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즉 방산은 이제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첨단 기술과 산업 경쟁력이 집약된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전은 과거처럼 대규모 병력이 맞붙는 방식이 아니라 정밀 유도 무기, 무인 시스템, 사이버 전쟁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방위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산의 약진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과거 한국은 주로 자국 방위를 위한 무기 개발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유럽, 아시아, 중동,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적인 수출 경쟁을 벌이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9 자주포, KF-21, K2 전차, 레드백 장갑차, 천궁 미사일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개발하여 수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방산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군비 경쟁의 심화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군사적 긴장 등으로 인해 각국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미국, 러시아,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높은 가격과 생산 지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 방산 기업들이 이를 대체할 강력한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폴란드의 대규모 한국 무기 구매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각국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 폴란드는 한국과 총 2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궁 미사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도 한국 방산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마오션이 미국 해군 치함대의 군함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한국 방산기업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미국 군사산업과의 협력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처럼 한국의 방산산업이 강점을 가지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높은 가성비와 우수한 품질입니다. 미국, 유럽산 무기와 비교했을 때 한국산 무기는 가격이 훨씬 합리적이면서도 최신 기술이 적용된 첨단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M1A2 전차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K2 전차는 더 가벼우면서도 기동성이 뛰어나고 자동 장전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효율성이 높습니다. 둘째, 생산 속도가 빠르고 고객 맞춤형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각국은 신속하게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기존 주문이 많아 신규 무기 생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고객 맞춤형 사양을 반영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빠른 납기, 유연한 생산 능력, 각국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무기 개발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강력한 IT 및 첨단 기술력을 무기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무기 성능보다도 네트워크 연결성, 전자전 대응 능력, 무인화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AI, 드론, 기술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결합한 미래형 무기 개발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전투 로봇, 드론 군단, 레이저 무기, AI 기반 전투 지휘 시스템 등은 차세대 전쟁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 한화, LIG 넥스원, KAI, 현대로템 등 다양한 기업들이 첨단 무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방산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 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의 외교 안보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한국이 방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산 산업은 이제 막강한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미국, 러시아, 유럽 방산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했지만 이제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터리와 방산 산업의 급성장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산업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배터리 산업과 방위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두 산업이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외교에도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한국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이제 배터리와 방산 산업이 추가되면서 보다 다각화된 성장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방위 산업은 국가 안보와 외교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배터리와 방산 산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산업이 에너지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배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자재 공급망 확보와 기술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공급망은 중국이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배터리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같은 국내 기업들은 해외 원자재 공급업체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현지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캐나다, 폴란드 등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삼성 SDI와 SK온도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한국은 단순한 생산국을 넘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연구개발 투자 확대, 원자재 공급망 확보,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방위 산업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된 산업입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외교적 영향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국제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양국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무기 공급국을 찾고 있었으며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등이 이에 부응하며 전략적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중동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도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 관계는 방산 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첨단 무기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방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배터리와 방산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의 경제 구조는 더욱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두 산업 모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급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이 이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원자재 및 기술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해외 시장 개척과 글로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국이 배터리와 방산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터리와 방산 산업의 동반 성장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이후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고 있으며 배터리와 방산 산업은 그 가능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국가 경제를 이끌어온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이제는 반도체에 이어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핵심 산업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해외 생산기지 확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배터리 산업에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 산업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제 무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 개발과 방위 협력 강화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 기술과 최첨단 방산 무기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만의 차별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 육성과 교육 혁신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을 이끌어갈 뛰어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배터리와 방산 산업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길러내고 혁신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교육 및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를 넘어 배터리와 방산 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로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반도체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배터리와 방산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한번 빛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함께 지켜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